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국민의힘의 상근 부대변인 신인규입니다. 지금 저희는 상주를 떠나서요. 지금 열정열차가 예천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잠깐 정차를 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이 시간에는 오늘 경북을 말하다 시간인데요. 네, 우리 김현주 부대변인도 함께 하셨습니다.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김현주입니다. 그래서 저희 오늘 특별 게스트 두 분 모셨죠? 네. 특별 게스트이자 상설 게스트라고 해야 될까요? 특상설입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우리 반갑습니다. 이준석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준석입니다. 뭐라고 말씀드렸지 모르겠네요. 우리 청년보좌역께서도 직접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청년보좌역 맡고 있는 배윤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아유, 좋습니다. 오늘 지금 일단 열차가 지금 잠깐 정차되어 있는 상태고요. 아마 이제 그 대기 시간 때문에 하고 있고, 저희는 이미 출발을 했고요. 방금 그 점촌역에서 네. 유세를 막 마치고 대표님이 돌아오셨거든요. 네. 또 어떤 그 분위기나 좀 이런 거 어떠셨어요? 여기 문경이거든요, 점촌이. 옛날에 네. 문경 점촌읍이었는데 이 점촌이 그렇게 사람이 많이 모일 수 있는 곳인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열광적인 인파들 이렇게 모여가지고 다 같이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게 지역마다 약간 특색이 있다면요. 제가 이제 유세를 다녀보니까 어딘가는 우리 당원들이 그 윤석열 후보를 응원하는 빨간색 그 도구를 이제 고무장갑으로 선택한 곳도 있어요. 가면 막 이렇게 고무장갑 소품이네요. 이렇게 하시는 고무장갑 차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문경 여기 점촌은 다 목장갑이시더라고요. 빨간색 빨간 바다. 빨간 바다 네. 모양 걸 이렇게 하시는데 굉장히 기억에 남았습니다. 네. 근데 이 대표님 그 목 상태를 염두해 네. 주시는 분들이 무척 많은데 이러다 득음하시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제가 이게 얼마나 웃기냐면요. 네. 그 서울시장 선거 때 제가 이제 기획했던 것 중에 하나 서울시장 선거 끝나면은 서울시장 선거 승리의 주역들끼리 모여가지고 그때 하나 되어라는 노래를 부르자라는 기획을 제가 해서 우리 영상도 만들고 했거든요. 네. 근데 정작 선거 끝나고 일주일 가까운 시간 사이에 제 목이 회복이 안 돼가지고 어이구 네, 또 열차가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네. 예, 예. 그 목이 회복이 안 돼가지고 제가 노래를 거의 못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번에도 선거 끝나고 한동안 좀 이게 후유증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목소리가 또 잘 이제 목을 계속 쓰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 이게 약간 굉장히 회복되는 시간이 필요한데, 이게 성대가 이렇게 맞아요. 붙었다 떨어졌다 하는데, 네. 전혀 쉴 시간이 없으니까, 또 엄청 이게 또 데시벨이 크게 얘기를 그렇죠. 할 수밖에 없는 열성적으로 형편이다. 보통 하루에 한 몇 번 정도 지금 연설을 하시나요? 평균적으로? 원래 많이 하면 6-7번씩 하죠. 근데 6-7번. 진짜 뭐 이것도 현장에 또 오신 당원들이 많기 때문에 네. 네. 한 번 하면 10분 이상 이렇게 하고 이러면은 네. 거의 1시간 가까이 매일 소리 지르는 거잖아요. 당연히 목이 상태가 안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네. 그래서 또 요즘 또 대표님의 연설을 또 많은 또 시청자분들이나 또 국민분들께서 많이 좋아해 주시고 이러시기 때문에 네. 지금 또 목을 또 많이 또 쓰셔야 되니까 잠시 꿀물 좀 드시면서. 네, 오늘 좀 조절하실 수 있도록 방송을 좀 편안하게 해보도록 네. 하겠고요. 네. 지금 말씀드리는 순간에 옆에 보시면 지금 저희가 이제 다시 또 열차가 달리고 있습니다. 열정열차가 힘을 내서 지금 예천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고요. 지금 이 시간에는 저희가 이제 이번에 열정열차 2는 경상도를 저희가 중점적으로 돌고 있기 때문에 경북을 말하다 시간으로 저희가 특별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네. 영남의 핵심이죠. 우리가 김천부터 좀 시작을 해볼까요? 예, 김천 예. 얘기를 좀 해볼까요? 일단은 김천에서 저희가 아까도 이제 김천을 지나서 저희가 이제 상주로 온 건데요. 네네. 그 김천에 사실 볼거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직지사 네. 있죠, 직지사. 아, 직지사 있죠. 네네. 그 굉장히 유명하죠. 직지사라 그러면은 그 예. 사명대사가 임진왜란 때 음. 그야말로 승병을 모아가지고 예. 그 평양성도 탈환하고 예. 우리 이 대표님 지역구라고 할 수 있는 노원의 그 수락산 전투에서 막 활용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가지고 전쟁 끝난 다음에 강화 조약할 때 사신으로 일본에도 가고 그러니까 일찍이 국방의 중요성을 깨달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맞아요. 지금 정말 전 세계 정세가 얼마나 어지럽고 힘든 상황에서 또 우리 후보도 굉장히 국가안보에 대해서 투철한 얘기를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직지사 한번 꼭 가보고 싶은 생각이 그러니까 들어요. 뭐 진짜 직지사를 말씀해 주셨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이 네. 국가 안보라는 거는 정말 중요한 것 중에 가장 중요한 요소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나라가 거기에 대해서 있으니까요. 그렇죠. 예, 국방이 그 뒷받침이 된 네. 국가 안보가 가장 중요한 것인데 직지사가 이제 그런 인연이 있다는 그런 말씀이시고요. 네.
그리고 이제 김천에 대해서는 사실 김천이 구도심이 있고 또 혁신도시라 해서 또 네. 신도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인연을 좀 소개해 드렸지만은 네. 어쨌든 김천도 아까 우리가 내렸던 곳은 이제 네. 구도심이고 예. 또 김천 혁신도시도 많은 공공기관들이 지금 들어가서 네. 또 많은 분들이 또 이제 거기 잘 정착해서 지금 이렇게 지내시는 걸로 알고 네. 있습니다. 교통의 중심지라고도 하는데 뭐 택시가 또 유명한 게 내달부터 운행한다고요? 김천에서는 또 되게 아름다운 곳들이 관광지가 많다 보니까 김천 관광 택시가 이제 아. 운영을 한다고 해요. 택시라고 하니까 또 대표님께서도 뭔가 굉장히 인연이 깊으시네요, 택시랑. 예, 예. 한 말씀 하셔야 될 것 아니, 같아요. 제가 여기 사실 상주에 제가 그 택시기사 개인 택시 양수양도 교육받으러 하셨죠, 왔었고요. 작년 여름에. 상주죠, 상주. 예, 예, 네, 예. 그리고 나중에 김천도 그 다음에 교육받은 다음에 송원석 의원님이랑 같이 거기 좀 돌면서 아. 여기 이제 뭐 공원 같은 것도 같이 가보고 그리고 김천에 여러 장소들 방문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네. 사실 김천이 이제 1900년대 그러니까 20세기 들어가지고 그 서울에서 영남으로 내려가는 교통로의 중심지로 이제 가게 된 거죠. 예. 그때 이제 대전이 발달하면서 같이 이제 경부선 철도가 아. 경부고속도로가 김천을 통과하게 되면서 김천이 발달한 거고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그 상주와 문경을 잇는 네. 원래 이 통로가 영남대로죠, 영남대로. 예. 과거에 조선시대 영남대로라 가지고 옛날에 이제 조령을 넘어가지고 다니는 문경 세제 그게 이제 교통로의 중심이었고 그러니까 충주를 통해서 이렇게 상주 문경으로 넘어오는 길이 핵심 교통로였는데 예. 대전을 뚫고 간 추풍령을 통과하는 그 추풍령을 통과하는 기차와 도로가 생기면서 그때부터 이제 김천이 교통의 중심지로 가게 된 건데 사실 이제 우리가 지금 경부고속철도도 예. 그 추풍령을 통해서 가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 제가 이제 상주 문경에서 공약한 거는 저희 윤석열 후보가 그 중부 내륙선 철도 이거를 이제 완성하겠다는 거였는데 이게 과거 영남대로의 길을 따라갑니다. 예. 그래서 이 문경세제를 넘어가지고 상주를 넘어서 김천까지 가서 그 김천에서 또다시 이제 통영까지 내려가는 그런 어떤 남부내륙 철도로 이어지는 그래서 김천은 이제 앞으로 그 십자 철도망을 완성하게 됩니다. 예. 지금의 경부선에다가 예. 중부내륙 철도, 남부내륙 철도에서 그렇게 되면 김천에 뭐 투자라고 제가 말할 수는 없지만 확실히 발달할 겁니다. 제가 근데 봤을 때는. 지금도 사실 김천이라는 데가 이제 경부고속철도 내려갈 때 예. 대전 다음에 이제 김천구미에서 정차하고 이제 동대구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교통이 굉장히 발달된 도시인데 대표님 말씀 들어보면은 앞으로 윤석열 후보 또 당선이 되시고 나면은 굉장히 더 발전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습니다. 그렇죠. 전라북도도 보면 익산이 이제 십자 철도망 때문에 굉장히 교통이 요충지인데 예. 김천이 이제 그 경상도 지역에서 십자 교통망이 될 것이다. 네. 사실은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송원석 의원님한테 이 특별 임무를 하나 부여한 게 있습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나중에 우리가 이제 지방선거도 끝나고 이제 저희가 당원이 이제 원래 25만 정도 됐다가 지금은 당비내는 당원 70만이 넘어갔거든요. 이 코로나 시국에 이제 저희가 당원들에게 당원 교육 같은 걸 많이 하지 못했어요. 네,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저희가 대선과 지방선거를 승리로 이끌고 나중에 이제 좀 윤석열 정부가 성공을 하기 위해서 계속 뒷받침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왔을 때 당원들 교육을 활발하게 진행하려고 그래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선거가 없는 한 1, 2년 동안 기간 동안에 당원 교육을 활발히 하기 위해서 당 연수원을 설치하려고 해요. 당 연수원을요. 예, 뭐 그 호화스러운 연수원 이런 게 아니라 뭐 네. 놀고 먹는 연수원의 의미가 아니라 같이 모여서 여러 가지 강의도 하고 이렇게 학습할 수 있는 공간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교통이 좋은 곳, 국토에 약간 그래도 중앙에 해당하는 여기 어딜까 했는데 많은 사람이 추천하기로 김천 정도면 어떻겠느냐. 충청도에서 넘어올 때도 축풍령만 넘어오면 되고 호남에서 넘어올 때도 어렵지 않고 그렇죠. 경상도에 올라오기 쉽고 이렇기 때문에 김천을 저희가 고려하고 있습니다. 또 서울에서도 접근성이 또 굉장히 좋고. 그렇죠. 예. 그래서 저희가 아마 대선과 지방선거를 혹시 승리로 이끌게 된다면 저희가 연수원을 이제 찾아서 전 김천을 많이 다닐 겁니다. 반드시 김천의 연수원이 그러게요. 생기는 날을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저희가 뭐 당에 돈이 많지 않기 때문에 폐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찾아야 되는데. 잘 찾아서 꼭 연수원이 만들어지기를 네. 기원을 해보겠습니다. 네, 열정열차 시즌2 이제 경북을 달리고 있는데 김천 얘기도 하고 지금 뭐 예천 상주 이제 쭉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 상주 하면 아무래도 또 교통이랑 연관되어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상주는 전국 제1의 자전거 도시라고 해요. 그래서 자전거 도시요? 네, 한방 바이오 산업과 더불어 자연과 환경 또 인간이 조화를 이룬 생태환경 도시로 각광을 받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방금 상주역에서 정차했을 때 바로 앞에 보였던 게 예. 자전거 무료 대여소였어요. 무료대요? 네네. 그래서 너무 편리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겠다 하면서 대표님이 또 생각이 났습니다. 대표님은 또 자전거가 생각이 따릉이. 나요. 따릉이를 그렇죠. 또 주로 이용하시는데 네. 또 어떠십니까? 아이고 근데 이 상주에서 타는 자전거
상주가 이제 기분 다른 이랑 좀 다르다. 뭐 여기는 상주 느낌으로 또. 도시 밀집지가 아니기 때문에 네네. 시가지가 있다 하더라도 제가 지하철역에서 국회까지 타는 그 정도 느낌이 아니라 나름 장거리 이동도 하고 이럴 것 같은데 예. 어쨌든 좋죠. 왜냐면 이 상주가 고령화가 좀 되어가고 있는데 이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한 교통수단 중에서 전 자전거만 하는 게 없다 이렇게 봅니다. 건강도 챙길 수 있고 무엇보다도 뭐 사실 운전이나 이런 것들 고령층이 하는 게 또 이런 도로 사정이 안 좋은 또 농수로나 이런 것들이 많은 곳에서 위험 요소가 될 수 있거든요. 시가지가 아닌 곳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전 자전거 교통 적절히 활용하면 좋다고 봅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는 또 예천으로 한번 가볼까요? 근데 예천으로 가기 전에 제가 네. 댓글을 좀 몇 개 소개를 소개하시겠어요? 해드리겠습니다. 아, 지금 뭐 그러죠. 반응이 너무 뜨거운데요. 네. 지금 뭐 김나라님께서는 열정열차 탄 열정대표 네. 이거 따봉 표시까지 붙어서 응원을 또 해주셨습니다. 아, 너무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또 드림님은 이준석 대표님 힘내세요. 네. 응원합니다. 아무래도 네. 지금 목이 많이 쉬셨기 때문에 또 많이 이렇게 걱정들 해주시는 것 같고 또 GYGWH님께서는 당원 교육 좋은 생각. 아, 이러면서 굉장히 지금 연수원에 이게 대해서 지금까지는 당원들이 당비를 내시면은 저희가 뭐 드릴 혜택이 없었기 때문에 네. 예를 들어 당원들 중에서 예를 들어 선거 나가오신 분들이 싶으면은 선거 어떻게 치르는지에 대한 교육 같은 것도 해야 되고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네. 당원들 중에서 또 당에서 또 당직자로 일하고 싶은 사람들 그렇죠. 있으면은 네. 그분들을 위해서 당의 시스템 같은 거 설명하는 교육도 필요하고 예. 이게 온라인 교육만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네. 오프라인 교육들을 해야 되고 네. 당의 각 조직별로 예를 들어 중앙위라든지 이런 조직들도 모여서 이제 워크숍도 하고 이렇게 해야지 맞아요. 어떤 그런 게 나오는 건데 그거 없이 맨날 무슨 그냥 그 투표하라고 문자 보내주는 그런 당원들 말고 저희 교육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만들겠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적 역량을 더 높일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그렇죠. 수단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네. 보시면은 옆에 막 논밭이 막 보입니다. 네. 그래서 참 이렇게 풍경이 참 아름답고요. 저희는 지금 상주에서 예천을 향해서 열정열차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네. 다음 주 우리 예천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네, 예천은 뭐 도약하는 그런 지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경북의 중심이라고 하죠. 그리고 또 제가 예천에 대해서 살펴봤더니 예. 그 유명한 소나무가 있대요. 석송령이라 그래가지고 사람처럼 성씨를 붙여준 거예요. 석하고 이름이 송령. 아, 이름까지. 네네, 그럴 정도로 네. 유명한 소나무가 있더라고요. 네. 네. 그 석송령이 세금 내는 나무로도 되게 세금을 내요? 유명하더라고요. 네네. 오. 그 나무가 세금을 내는 나무로도 유명해서 네네. 재산세를 매달 한 9만 원 정도씩 납부하고 있다고. 어, 굉장히 신기하네요. 그러네요. 요즘에 아무래도 뭐 세금 하면은 조금 민감한 그런 주제이기 때문에 세금이 제대로 이제 사용이 되는지 제대로 내는지 뭐 이런 걸 좀 잘 관리 감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문재인 정부 세금도 참 국민들한테 많이 부담을 줬지만 지금 네. 또 여러 가지 이슈로 하여튼 세금을 또 잘 쓰이도록 그럼요. 감시 감독해야 될 필요성도 많이 지금 높아지고 네, 네. 있는 상황입니다. 아까 당원교육 얘기하실 때 제가 생각이 났습니다만 지금 대선 일자와 겹치면서 굉장히 지금 그 코로나 환자가 폭증세가 이렇게 겹치는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바라건대 모든 분들이 바라시겠지만 이 코로나가 좀 빨리 어떤 식으로든지 올해 안에는 좀 이렇게 종식이 되면서 그야말로 선거 결과랑 이렇게 맞물리면서 이 코로나 이전 상태로 좀 예. 회복이 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 예. 간절히 또 한번 해보게 되네요. 그리고 제가 예천에 대한 그 관광지를 좀 몇 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네네. 이 용문사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 태조 왕건이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태조 왕건이 이름을 지었고요. 그 회룡포라고 이제 용이 휘감는 모양이 된 이제 섬이 있는데 네. 또 나중에 또 한번 많이 방문을 해주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그리고 초간정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 절벽 위에 이렇게 솟아난 곳이 있어서 이런 관광지들이 예천에 많이 있으니까요. 또 이제 날이 좀 풀리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날씨가 조금 포근한 느낌이 많이 나는데 네. 또 이런 뭐 코로나도 좀 고민은 해야 되겠지만은 네. 또 이런 예천의 좋은 곳들을 많이 좀 방문해 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예천은 근데 어차피 뭐 경북도청이 들어오면서 경북도청 신도시로 유명한 곳이거든요. 예. 네, 그래서 경북도청을 혹시 가보시게 되면은 정말 뭐 한옥 스타일로 약간 도청을 맞아요. 지어놔가지고 굉장히 멋있게 되어 있습니다. 왼쪽 건물, 오른쪽 건물, 가운데 건물 있어가지고 약간 궁궐 양식이에요. 그래서 이게 약간 좀 이게 경북도가 무리한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있는데 또 지역의 특성에 맞게 지었으니까 모양이 멋있습니다. 멋있다는 생각이 들고 예. 그리고 이제 예천이 그 드물게 공항도 있는 도시였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옛날에 예천공항이 있었는데 요즘은 운항을 안 할 거예요. 맞아요. 근데 이게 모르겠습니다. 이제 그 경북 지역이 사실 가장 공항 접근성이 떨어지는 곳이었어요. 아. 그러니까 안동, 예천,
문경 이런 데 계시는 분들이 예. 혹시 제주도 가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장 가까운 게 원주공항, 청주공항, 대구공항입니다. 아. 이렇게 세 군데 다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네. 예천공항이 군기지가 있어가지고 예천공항을 민간공항 만든 거였는데 예. 이제는 우리가 이제 대구에서 대구공항이 군이 의성 신공항으로 이제 넘어가게 되면은 조금 이용이 나아지지 않을까 이런 예. 생각을 하고 있고 그만큼 예천이 이제 교통망이 좀 덜 발달했던 곳이었는데 예. 그래도 이제 뭐 중앙고속도로, 중부내륙고속도로 생기면서 조금 나아지긴 했는데 네. 하여튼간 이 지역도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네. 자. 다음은 이제 영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네네. 영주. 영주는 뭐 어떤 점이 좀 특이할 만한 게 있을까요? 지난해 그 네. 후보님께서 영주 대장간을 방문하셨는데요. 아, 네. 그렇죠. 그때 네네. 이제 K-호미 브랜드라고 그 아마존에서 판매 열풍을 일으키신 호미장인 성누기 씨와 대화를 하셨어요. 그래서 호미를 선물 받기도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네네. 되게 사실 요새 우리 한국은 아파트가 조금 많아졌지만 맞아요. 아직 외국 같은 경우에는 호미를 쓸 일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 같은 네. 경우에는 대부분 집들이 그쵸. 그러니까 소위 얘기하는 단독주택 그쵸, 형식이기 전원주택처럼. 때문에 앞마당이 있고 뒷마당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스스로 대부분 뭐 사람 쓰이는 일이 제일 비용이 많이 들다 보니까 그렇죠. 다 전부 가드닝이라고 해서 본인들 집 이 화단을 많이 가꾸잖아요. 예, 예. 그런데 이렇게 호미처럼 끝이 이렇게 구부러진 거 이런 물건을 신박한 물건을 처음 본 거예요, 미국 사람들. 그래가지고 아 이런 신세계가 있나 뭐 쓰면 해서 편하니까요. 네, 어마어마한 주문이 들어와서 정말 그 K홈이라는 이름이 그렇게 붙여진 거거든요. 아마존 원예 부문에서 탑 10에 들었다고. 탑 합니다. 10에 들어갔어요? 네. 어마어마한 거죠. 감사합니다. 엄청나요. 그 되게 농기구 중에 이 유튜브 보면 뜬금없는 거 많은 게그 K홈이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거 있는데 그것도 웃기지만은 네. 원래 그 유럽이나 미국에서 낫이라고 하면은 예. 그 소련 깃발에 나오는 낫 이렇게 동그란 낫을 그렇죠, 생각해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생긴 조선 낫 있잖아요. 그것도 되게 유행했었어요. 그거로 하니까 너무 편하더라 이래가지고. 신세계다. 네, 농기계는 좀 특이하게 좀 네. 발달했던 예, 네. 그런 기분이 듭니다. 그리고 참- 제가 아까 네. 했던 점촌역에 다시 돌아왔는데 전천역을 또 지나가고 있습니다. 마치. 그리고 우리 영주에 또 생각할 수 있는 것이 그 네. 선비세상이라는 이제 그게 개장을 앞두고 있어서 이제 네. 오늘 6월 달에 임시로 그리고 네. 9월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개장이 되는데요. 네. 최근에 이제 중국에서 뭐 김치라든지 뭐 한복에 대해서 이런 문화적인 영역을 좀 침범하는 문화주권에 대한 부분이 좀 많이 강조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 부분도 굉장히 우리 문화를 좀 더 알릴 수 있고 네. 또 세계적으로 선전할 수 있는 좋은 그런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네. 예천이 원래 활쏘기 이런 거 많이 하는 곳이거든요. 아, 활쏘기. 네, 그래서 활쏘기 같은 것들도 아마 예천에서 예. 굉장히 어떤 문화 산업으로 발달시키려고 하는 것 같고 예. 네, 네. 그래서 뭐 양궁 관련해 가지고 또 특히 예. 이렇게 산업을 또 진행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네, 네. 예천에서도 활쏘기도 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그게 민속촌이란 개념이랑은 조금 다른 거죠? 선비세상이라고 하는 예, 게. 예. 이 영주에서는 이제 선비세상을 네. 이제 뭐 전통 개장을 한옥 마을도 있고 전통 인형극장 또 뭐 전통 무예장처럼 되게 많은 부지를 사용해서 네네. 많은 행사들이 이루어질 것 그리고 같습니다. 지금 막 댓글 보니까 네. 저희가 이제 막 여행 얘기를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아까 막 가보고 싶다라고 우리 정희민님께서 말씀하셨고 맞습니다. 또 우리 GYGWH님께서는 K오미 크크 굉장히 지금 아마존 지금 가서 구매하시려고 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네. 지금 뭐 오늘은 지금 이제 이게 첫 번째 시간이니까요. 일단은 지금 또 다시 한번 화면을 좀 보여줄 수 있으면 옆에 또 이렇게 풍경들이 아름답게 이렇게 지나가고 점촌 시내네, 점촌 시내죠. 점촌 읍내. 예. 아, 읍내. 예, 그래서 옆에 이제 주택가도 많이 보이고요. 예, 옆에는 또 논이 이렇게 또 많이 보이면서 이렇게 마음이 좀 뻥 뚫리는 좀 그런 느낌이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게 아마 열정열차의 매력 아닐까 싶어요. 맞아요. 이런 그렇죠. 정치 얘기나 정당 얘기도 할 수 있겠지만은 풍경까지 또 먹는 네. 얘기가 이 경북선 철도가 원래 하루에 4편, 5편 다니는 길인데 아, 저희가 이렇게 쓱 이건 속도도 느리게 가니까 예. 풍경 이제 관찰하기 좋죠, 이게. 예. 네네. 열정열차 시즌2 이제 영남을 누비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히 이제 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출발을 해서요. 내일 모레 월요일까지 계속 되겠습니다. 자, 열정열차는 시즌1이나 시즌2나 중간에 이렇게 마무리하는 멘트는 똑같습니다. 아, 한번 다 같이 똑같습니다. 해볼까요? 네. 네. 열정열차 열정합니다. 네.
또 지난 토론회 때는 이게 판례를 들고 나오셔가지고 김만배가 지칭하는 그분이 자신이 아니라 현직 대법관을 얘기를 하셨는데 이런 주장이 완전히 지금 허위로 다 드러났고요. 그 녹취록, 그 판례에 적혀있는 녹취록 뒤에 보면은 이재명 게이트라는 말을 김만배가 한다고 하니까 사실 아니면은 후보 사퇴하겠느냐까지 하셨는데 그게 사실로 다 드러났습니다. 제2경인고속도로 분당 출구 부분의 그 배수구에서 대정동 관련 문건 버려진 게 이게 발견이 됐는데 정민용 그 변호사라고 우리 이재명 후보하고 독대해서 결제받았다는 서류 결제 내용들 이런 게 다 지금 발견이 됐습니다. 지금 그동안 하신 얘기들이 전부 이게 사실하고 다른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몸통이라고 하는데 제가 몸통이면 제가 뭐 성남시장을 했습니까? 뭐 경기지사를 했습니까? 아니면 제가 관용 카드로 제가 초밥을 먹었습니까? 네, 여러분 저희가 또다시 찾아왔습니다. 저희 열정열차가 지금 이제 예천을 향해서 열심히 지금 달려가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경북을 말하다 중에 지금 관광 얘기했으니까 또 이제 뭐가 나와야겠습니까? 먹거리가 이제 네, 등장을 네. 해야 돼서요. 네. 이번에 좀 먹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시간이 3시 47분을 지나고 있는데요. 딱 이 시간 되면은 살짝 졸리면서 또 배고플 시간입니다. 간식 그렇죠. 먹어야죠. 간식 먹을 시간이기 때문에 네. 또 이제 군침이 많이 도실 수 있도록 이번에 먹는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제일 아쉬운 점은 지난번에 시즌 1 때도 그랬지만 아무리 우리가 얘기를 해도 먹는 걸 좀 이렇게 앞에 나누고 맞아요. 서로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뭐 아이고, 드셔보세요 맞아요.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네. 말로만 먹는 얘기를 하니까 이거 참 아주 답답하게 그지 없습니다. 옛날 같았으면 이걸 다 먹으면서 뭐 바나나 그렇죠. 우유, 뭐 군밤 이런 게 막 있었을 때 그렇죠. 삶는다 그렇죠. 얘기를 그걸 먹을 수가 없잖아요, 대표님. 이놈의 코로나. 네. 참 아쉽지만은 그 네. 아쉬움을 달리기 위해서 우리가 네. 배도 살짝 고프니까 먹는 얘기로 이거 좀 채워보도록 할 건데요. 네. 일단은 좀 김천에 좀 먹을 게 어떤 게 유명한지 좀 우리 보장님께서 좀 설명해 주시죠. 소개 좀 해주시죠. 제가 김천을 하면 전 호두 먹방이 사실 가장 생각이 납니다. 호두 먹방. 네네. 먹방이요? 뭐 네. 먹방을 찍어요? 호두 먹방이 그 이름인데요. 먹방이요. 먹방, 빵, 먹방. 네. 다 호두 과자 아니고 네네. 먹방. 네, 빵입니다, 아, 빵. 네네. 그런데 제가 이걸 택배로도 시켜 먹을 정도로 정말 유명하더라고요. 부지런하시네요. 택배로 이걸 시켜서. 그럼 호두 과자랑 뭐가 네. 어떤 점이 차이가 일단 나요? 가장 중요한 건 크기 차이일 것 같습니다. 얼마네요? 호두 먹방은? 호두 과자는 과자는 이 정도면 동그랗죠. 네, 네. 호두 먹방 거의 이렇게 한 손에 딱 들어올 정도로 거의 호빵만 하네. 네, 거의 네, 맞습니다. 호빵 정도이고 예. 네, 겉표면이 되게 소보로처럼 바삭바삭해가지고 겉은 바삭해요. 네, 너무 맛있거든요. 겉바 속촉이네. 그렇죠. 에어프라이어에 돌리면은 완전 겉바속촉이고 네. 냉동실에서 넣어서 먹으면 아이스크림처럼 아. 되게 맛있습니다. 오, 굉장히 아주 지금 빠져 계시는 거 이건 확실히 드셔보신 분이에요. 네네네. 디테일한 설명이다가. 그러면 속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호두가 물론 들어있을 것이고. 호두가 있고 네. 또 오징어 먹물로 이렇게 네네 오징어 먹물로 된 피를 만들어서 되게 쫄깃쫄깃하게 네. 만들었습니다. 아, 그럼 색상이 살짝 어둡겠네요. 네네 맞습니다. 아, 네. 아니, 왜 송원석이나 김천 가서 안 줬지? 저도 아직 못 먹어봤거든요. 왜 나? 꼭 드셔보셔야 됩니다 진짜. 어디서 주문하셨다고요? 주문 꼭 해서 진짜 먹어봐야겠네요. 진짜. 호두 먹방을 치면 바로 나옵니다. 바로 나옵니까? 그렇군요. 또. 여러분들 쳐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치면 나온답니다. 그리고 요즘에 그 과일 중에서도 요즘에 만약에 뭐 포도면 포도 그 중에서도 어떤 특정 품종 딸기도 그렇잖아요. 요즘에 품종을 찾아가면서 또 소비자들이 소비를 하기 때문에 맞습니다. 어느 때부턴가 샤인머스켓이라는 포도가 이게 굉장히 유명해요. 고당도에 뭐 아주 정말 고급스럽잖아요. 그리고 가격이 상당히 나갑니다. 네. 근데 이 샤인머스켓을 김천에서 처음 재배했다 그러네요. 맞습니다. 네. 정말 과일계 에르메스 국내 샤인머스켓이 과일계 에르메스라는 아, 상당히 좋은 별명을 갖고 있네요. 정말 이게 최초 재배지라고 합니다. 여기서 그래서 계속적으로 확산 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아니, 이게 제가 들어봤더니만은 이 단위 면적당 재배했을 때 네. 샤인머스켓을 재배하면은 네. 뭐 청년 농부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이 네. 연소득이 막 적당히 해도 막 3억씩 이렇게 한다더라고요. 그 정도로요? 매출 기준. 매출 기준 3억씩 이렇게 한다는데 3, 4억씩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쌀농사하고 그냥 일반적인 작물 농사하는 것보다 4, 5배 매출한대요. 그래가지고 이런 거
왔더니만은 제가 그래서 그때 상주랑 여기 그 네. 운전면허 그거 하러 왔을 때 개인택시 하러 왔을 때 네. 몇 분 만나 뵀는데 다 잘 사세요 정도 하시는 아, 분들이. 그렇군요. 특히 이게 종자가 네. 다른 이제 그 특수 이제 과일이 되는 건 다 다르게 네. 그 오픈돼 있다 그래요. 그 특허 기간이 만료돼가지고 네. 누구나 재배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가지고 네. 제가 듣기로는 그래서 굉장히 좀 싸게 제작할 수 있다. 그 종자값이 적게 들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갖고 이게 해외에 나가면은 한국산 샤인머스켓이 굉장히 무슨 그 뭐랄까요? 굉장히 고급 농산물 중에서도 그렇죠. 그러니까 하다못해 동남아 같은데 한국 농산물이 수입되는 것 중에 하나가 샤인머스켓이라는 거거든요. 네네네. 중국에서도 그렇고. 예. 딸기도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요즘 그러니까요. 딸기도 엄청나게 수요가 인기가 늘어나고 많으니까 매출이 많을 수밖에 그럴 없는 수밖에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렇죠. 그 값이 나가니까 네. 우리 주부들은 알지만 샤인머스켓은요 이렇게 우리가 사서 먹을 때도 네. 이렇게 포장이 아주 고귀하게 돼가지고 오거든요. 딱딱한 값이 나가니까. 옛날에 막 우리도 한국에 보면은 네. 그 귤이야 겨울에 많이 먹잖아요. 네. 가끔가다 이렇게 막 캘리포니아산 오렌지에서 되게 고급스럽게 포장해서 파는 거 있었거든요. 그게 그런 것처럼 네네. 그 한국산 샤인머스켓이 지금 중국이나 동남아 같은 데서 그렇게 팔리기 때문에 네. 굉장히 고부가치 그 농작물이라고 자, 그러더라고요. 고부가치 농작물로서 굉장히 지금 또 매출이 높다고 하니까 저도 처음 들었는데 네. 굉장히 놀랍습니다. 그리고 김천 하면은 포도, 자두 이런 또 과일이 굉장히 유명하기 때문에 네네. 또 그런 부분들도 많이 좀 이렇게 시청자분들께서 또 찾아보시면 네.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요즘은 또 이제 이게 사람이 또 네. 간악한지 모르겠는데 네. 샤인머스켓을 또 여기저기 선물 들어와서 많이 먹다 보니까 그 샤인머스켓이 사실 좀 꿀포도 비슷한 그거잖아요. 달콤하고. 아시잖아요. 되게 달달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신맛이 제거된 단맛이 극대화된 포도 아니에요, 보면. 네네. 요즘은 옛날 포도가 더 맛있는 것 같더라고요. 나는 약간 그 네. 씨도 좀 들어있고 네. 약간 그 신맛도 있는 포도가 또 땡기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약간 취향 차이인데 네. 신맛 좋아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근데 또 어떤 분들 또 단맛들을 보통 사람들이 또 좋아하니까 또 그러니까요. 그렇게 따라가는 거 아닌가 또 싶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뭐 네. 이게 나이가 들어갔는지 모르겠는데. 입맛이 변하는 걸로. 그러니까, 예. 나이 얘기를 하십니다. 지금 김천에서 저희가 호두 먹방 얘기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샤인머스켓도 얘기를 했고 네. 자두, 포도 다 얘기했습니다. 아 지금 막 먹고 싶어요. 지금 막 침이 고일 정도로 그러네요. 먹는 얘기만 네. 하니까 네. 굉장히 약 오릅니다. 먹을 수가 없고 빨리 네. 내려서 사 먹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김천에서 이제 상주로 좀 넘어가 볼 텐데 예. 상주는 뭐 대표적인 농산물이자 가공품이 있죠. 꽃감. 상주하면 꽃감. 꽃감이죠. 꽃감으로 시작해서 꽃감으로 끝난다면서요? 맞습니다. 네네. 또 꽃감뿐 아니라 네. 또 300의 도시잖아요. 꽃감 위에 그 흰 가루, 300. 하얗고. 네, 예, 예. 그리고 또 쌀. 쌀. 그리고 그 누에꽃이 해서 네, 하얗게. 예. 네, 그래서 300의 도시고 또 꽃감이 지금 매년 나고 있는데 또 그 꽃감 먹인 예. 소가 아. 되게 유명하다고 해요. 저도 너무 먹어보고 싶은데. 네. 근데 대표님 꽃감 좋아하세요? 저는 꽃감 어릴 때 막 그 선물 들어오고 이런 막 그 먹는 기억이 나요. 어릴 때 사오시면은 꽃감 이렇게 끝에 떼가지고 말랑말랑하게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어릴 때 많이 먹었는데 요즘은 네. 꽃감 말고도 간식거리가 많아서 그런지 안 먹은 지가 되는 거예요. 꽃감을 많이 먹을 기회가 또 드문 것 꽃감은 이렇게 막 같아요. 가끔가다 이게 한방차 비슷한 거랑 먹는 느낌. 네. 네네네. 꽃감은 있고 상주의 쌀이 되게 유명한 게 그 300살. 아자개쌀. 아자개살. 예. 그 아마 좀 그 태조 왕건 기억나시는 분들 알겠지만 네. 아자개가 그 견원왕 아빠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그 약간 태조 왕건에서 개그 캐릭터로 나왔던 그 아자개인데 네. 그때 태조 왕건 때문에 아자개가 유명해져가지고 지역 브랜드화 되고 있더라고 아자개가. 네네. 그거 열혈하신 배우분은 거의 뭐 꼭 상드려야 될 것 같은 그런. 그래서 아까도 우리 부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상주는 상주 꽃감이 유명하고 네. 또 상주 꽃감을 먹인 네. 소. 한우. 이거 굉장히 저는 놀라웠습니다. 네,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약간 그 약간 그 가끔 네. 한약 먹인 소 뭐 이런 거. 그런 거예요. 꽃감 먹인 소. 좀 무슨 달달하려나요? 좀 건강할 것 같아요. 인삼 먹인 소 이거 약간 좀 뭐 이상한 느낌이긴 한데 이게 약간 그런 거 그거 먹으면 그러면 그 소 고기 안에 그런 성분이 남아 있다는 거. 성분도 있겠고 소가 또 그런 맛있는 꽃감을 또 먹었으니까 좀 달달하고. 왜또 건강하게 소가 더 잘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추측을 좀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네, 그런 거는 나는 여기 무슨 얘기지? 그런 게 되게 많아요. 모 먹인 소, 뭐 이런 게 굉장히 많아가지고. 그렇죠. 아무래도 뭐 상주에는 정말 가로수도
감나물이라 할 정도로 감이 많아요. 그야말로 감이 많다 보니까 이것도 한번 먹여볼까 이래가지고 곶감 먹인 소가 나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게 상주 되는데 곶감이 거의 그 점유율이 곶감에서 60%가 넘. 몇 프로요? 60%가 넘는다고. 상주 곶감이 네, 곶감 그렇죠. 시장의 60%를 네, 갖고 맞습니다.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당대표가 원래 이렇게 그 네. 설이나 명절 때 선물 보낼 수 있고 그렇죠. 선물 그렇죠. 우리 저희 예. 각계각층한테 예. 이번에 상주곶감을 좀 보냈어. 아, 잘하셨어요. 역시 곶감하면 역시. 상주 거기 때문에 네. 굉장히 좋습니다. 네네. 자, 그러면은 이제 상주 곶감까지 얘기를 해봤으니까 다음에는 예천으로 좀 넘어가 볼 텐데. 예. 천에 가면은 요즘에 뭐 주부들은 아시겠지만 그 애호박이 대부분 이렇게 겉포장에 비닐로 이렇게 씌워가지고 네. 생육을 할 때부터 이제 그 안에서 키워가지고 나오거든요. 근데 이 예천에 유명한 게 태극 애호박이라 그래서 그 애호박 겉에 그 비닐에 보면은 이렇게 태극 마크가 있어요. 예. 그래가지고 그 육질이 단단해가지고 보관성이 좋고 뭐 이래가지고 집에 이렇게 놔두다 예. 보면 아무래도 조금 그 보관 기간이 오래될 수 있는데 그래도 언제나 써도 늘 싱싱하게 먹을 수 있는. 그래서 이제 그 태극 애호박 이건 저도 알고 있는 거거든요. 주부님들이 굉장히 좋아하시겠어요. 그렇습니다. 네네. 그렇구나. 그리고 또 지금 유명한 게 돼지가 좀 유명한 게 네, 특색이 있다 그래요. 네, 소에서 돼지가? 돼지로 넘어갑니다. 아니, 저희는 바로 넘어갑니다. 소도 했고 이제 돼지로. 돼지도 너무 맛있죠. 저 어떤 그건 어떤 특색이 있는 참나무 숲 검정돼지라고 해서. 참나무숲 검정돼지요. 네네. 특허청에 참나무 쑥검 돼지로 등록이 되어 있다고 해요. 아. 그래서 되게 맛있다고 이것도.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보니까 네. 돼지 사료에 그 참나무 쑥가루 있지 않습니까? 그걸 좀 네네. 섞는답니다. 이것도 좀 이것도 이상하네. 그러니까 메커니즘은 다 똑같아. 뭘 먹이냐 이 문제인데. 그러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렇게 됐을 때 돼지고기에 노린 냄새가 안 난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굉장히 그 예민하신 분들 많거든요. 그러니까 돼지고기가 돼지한테 수출 먹인다고? 그러니까 비율을 잘 섞어가지고 아. 그렇게 하면은 노린내가 안 난다 그래가지고 이거 굉장히 좋은 기술입니다. 사실은. 사람들은 정작 그 돼지고기 먹을 때 탄 거 떼서 먹으면서 왜 돼지는 수출 먹이는 거야? 아니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 일반 돼지에 비해서요 네. 살코기 비율이 굉장히 그 높을 뿐만 아니라 오. 맛이 뛰어나가가지고 네네네. 이게 킬로그램당 조금 비싸게 거래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도 맛있으면 약간 먹어야죠. 명품 돼지고기 같은 거죠. 알아봐야겠다. 뭔가 이상한 데다. 근데 이 수치라는 게 너무 사실 재밌어요. 우리 예전에 그 식생활에는 또 빼놓지 않는 거예요. 왜냐면 장 담글 때도 거기다가 부수를 제거하고 이제 수출 띄우고 했었으니까. 맞아요. 네. 또 참나무 수치라고 하면 결국 그게 나무 태운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거기다 이제 소량 섞겠죠. 뭐 그거를 그렇죠. 집중적으로 소량. 먹이지는 않을 것이고. 그러다 보면 뭐 아까 얘기했다시피 고기가 살코기 비율이 높아지면서 네. 결국 그게 지방이 빠진다는 얘기니까 그렇죠. 쫄깃쫄깃하고 맛있다는 얘기겠죠. 그 비율도 좀 말씀드리면 한 네. 100대 1 정도로 섞는답니다. 그러니까 많이는 아니고 이제 소량. 조금씩 소량을 섞어서 근데 뭐 돼지 어떤 분들은 뭐 누린내 얘기를 하시는데 네. 저는 누린내 별로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누린내 생각할 겨를이 없이 그냥 무조건 먹기 익기 때문에. 전에 그냥 바로 먹어버리잖아요. 돼지고기. 그렇게 먹으면 안 되는데 푹 먹어야 되는데 네. 서로 경쟁하듯이 먹거든요. 네네. 많이 먹기 때문에. 또 먹는 얘기하면 이게 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네네. 저는 또 돼지고기 하면 기름장에 찍어 먹는데 삼겹살 같은 경우는 오. 여기는 또 참기름도 유명하다고 해요. 그래서 네. 국립농산물검사소로부터 전국 최초로 참깨 품질 인증을 받아서 품질의 우수함을 한 번 더 확인한 것이 여기도 유명하다고 합니다. 참기름까지 유명하다. 네. 보통 대표님은 삼겹살 구우면 뭐 찍어 드세요? 쌈장 찍어 드세요? 고추장 찍어 드세요? 기름 찍어 드세요? 요즘은 소금만 찍어 먹는데. 이거 취향 따라 다르거든요. 어렸을 때는 네. 참기름 소금장 해서 먹었는데 요즘은 그냥 소금만. 소금만. 예. 근데 이것도 뭐 고추장파, 또 그쵸, 쌈장파 이렇게 쌈장파, 나뉘거든요. 기름. 네네. 또 취향대로 돼지고기 이렇게 구워 드시면 맛있을 것 같습니다. 야 여기 폐교 많아 보인다. 지금 대표님 폐교에 지금 눈을 많이 돌리고 계십니다. 연수원을 찾아야겠다. 지금 연수원 후보가 몇 군데 되게 있습니다. 많네요. 예. 지금 우리 예천의 먹거리, 지금 돼지고기 얘기하고 지금 참기름까지 네. 저희가 얘기를 했고요. 네. 또 감천면에서는 돌토마토? 오, 이게 또 유명하다고 합니다. 예천에. 너무 맛있고. 토마토 좋아하세요? 토마토 좋아합니다. 아, 토마토 좋아하십니까? 네, 삼겹살 먹고 토마토로 입가. 건강에 좋을 것 같아요. 네. 토마토. 그래서 이거는 또 약초 퇴비를 넣어서 만든 이제 그런 토마토라고 하고요. 네. 다음 이제 영주로 한번 네. 넘어가 보겠습니다. 영주 하면은 뭐가 제일 유명한가요? 먹거리로. 경북은 전체적으로 다 사과가 많이 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사과죠. 사과가 많이 나고요. 영주는 또 특히 청국장이 유명하다고 들었어요. 아, 청국장. 청국장이요? 네네. 오, 그렇군요.
또 영주는 배추전도 또 맛있다고 하고 예, 예. 또 영주는 365시장이라고 해서 네. 골목시장, 뭐 선빌골 전통시장, 문화시장 통합 브랜드가 또 잘 이루어져 있다고 합니다. 네. 그 영주도 또 가만히 보니까 네. 풍기 인삼 네네. 이거에 대해서 성공 개최 기원하는 그런 이제 축제도 있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2022년에 영주 세계 풍기 인삼 엑스포가 이제 9월 30일부터 10월 23일에 개최 예정이라고 아, 합니다. 올해네요? 네, 맞습니다. 올 10월에? 네네네. 아, 네네. 네. 그 영주도 보니까 이제 영주 한우. 영주 한우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네. 그거는 또 한우가 계속 나옵니다. 영주는 홍삼 한우라더라고요. 아, 홍삼 한우. 아, 아무래도 삼이 많이 재배가 되니까. 네. 홍삼 먹기 이번에 지금 여러 개 나왔습니다. 아까 네네. 곶감 한우랑 또 네. 여기는 홍삼. 인삼이 들어간 홍삼. 홍삼. 영주 홍삼 한우가 네. 순 먹인 돼지. 예천 거 예천에 있고요. 그렇죠. 예, 사실 네. 오늘 뭐 먹는 얘기 많이 해봤는데요. 어떻게 대표님 좀 배 좀 고프십니까 지금? 어떠세요? 아, 지금 나 계속 연수원 찾고 있어. 지금. 아니, 그럼 짬짬이 어떻게 그 식사는 할 시간은 있으시겠죠? 대표님 진심입니다. 네. 연수원의 진심인 편입니다. 지금 다 뭘 돌아다니시면서 빠셨- 심지어 공항에 온 것 같아요. 지금 풍경을 보시는 게 아니라 아, 아. 어디 연수원을 지금 예천공항에 온 것 같은데 잠깐. 아 근데 아. 난 영주하면 솔직히 먹는 것보다 진중권 교수밖에 생각 안 나는데. 아 영주하면요. 영주 풍기에 원래 동양대학교 예, 아. 진중권 교수가 있었고 그쵸. 또 희대임은 정경심 교수께서 계셨던 거 있어요. 동양대가 또 굉장히 유명했죠. 영주 사람들이 이 얘기하면 되게 싫어하더니 영주를 대표하는 두 명의 인물이 진중권과 그 정경심이라고. 아, 네. 진성 교수님. 네네. 예. 정 교수님. 너무 정치적인 얘기로 갔다. 아유 아닙니다. 아니 뭐 팩트인데요. 뭐 팩트를 말씀하신 거고. 아니, 제가 조금 전에 여쭤봤는데, 네. 폐교 찾으시느라고 못 들으셨는데, 주세 중간중간에 식사는 하시는 거예요? 식사하죠. 아. 하죠. 많이 하죠. 네, 너무 많이 해가지고 밥 먹고 그냥 유세하고 이밖에 없어요 요즘. 아, 머리를 안 써요 머리를. 그러니까 잘 챙겨 드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체력적으로 네. 많은 유세를 지금 돌아다니시기 때문에 네. 그래서 건강을 잘 챙기셔야 될 것 같아요. 정말 이 선거운동이라고 하는 게 정말 그 온 정신과 또 네. 몸 이런 그 여러 가지들을 다 몰두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네. 제일 힘든 운동이 선거운동이라고 지난번에도 얘기를 해주셨습니다만 어떻게 좀 다이어트 상으로는 도움이 좀 되시는 것 같은지요? 아니 또 자꾸 다이어트 얘기를 근데 2012년에 비해가지고는 네. 코로나 때문에 선거 강도가 네. 뭐 제가 느낌으로는 현장 강도는 3분의 1도 안 되기 때문에 네. 좀 그런 어떤 그 운동으로서의 선거 운동은 좀 약한 편이에요 이번에. 네, 네, 네. 소들이 많다 이제. 네. 여기는 또 옆에 소가 보입니다. 네, 옆에 이렇게 풍경 보시면은 축사가 조금씩. 네, 축사가 많이 보이네요. 네, 그래서 하여튼 지금 이런 풍경들을 보면서 이제 저희가 아까 앞부분에서는 이제 관광 얘기를 좀 네. 많이 했었고요. 네. 이제 지금은 먹는 얘기를 하면서 저희가 지금 예천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네. 예, 지금 뭐 오늘 이렇게 얘기 나눠보시니까 우리 보좌장님은 좀 소회가 어떠셨어요? 저는 또 너무 맛있는 얘기를 많이 해서 또 네. 약간은 배고픔도 있고 네. 또 너무 또 지금 빨리 저녁 시간이 기다려지죠, 지금? 네, 그렇죠. 풍경을 보면서 또 너무 네. 재밌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님은 이번 2회 지금 열정열차인데요. 네. 이번은 좀 어떤 좀 소회로 이렇게 지금 임하고 계십니까? 아무래도 이제 우리 당의 네. 핵심 지지 기반인 경북 지역을 이제 돌아가지고 그 경남까지 내려가는 일정이다 보니까 예. 굉장히 많은 우리 당원들과 지지자를 만나려 어떤 기대를 하고 있고요. 무엇보다 이제 대선 후반부로 가면서 저희가 분위기를 한참 끌어야 되는 그런 시기라 가지고 예. 정말 굉장히 부담과 더불어 굉장히 기대를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네. 우리, 그러시겠네요. 예, 그래서 이제 거의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요. 네네. 예, 이게 정말 풍경이 참 이렇게 아름답고, 진짜 이젠 또 도시의 모습이 조금씩 또 나오는 것 같아요. 군부대야 군부대. 군부대인가요? 건물이 많이 보여가지고, 네. 예, 지금 이제 열정열차가요. 열차는 정성을 싣고 저희가 지금 예천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고요. 잠시 뒤에는 또 유세가 또 기획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역에 정차를 하면 네. 바로 내려서 또 유세로 전환이 될 겁니다. 네. 그래서 또 우리 대표님께서는 또 목을 또 아이고야. 쓰셔야 되기 때문에 아이고. 잠깐 좀 아껴 드시는 걸로 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쉼없이 달려가고 있는 열정열차 시즌2 영남을 누비고 있습니다. 지금 예천역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요. 유튜브 옳은 소리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고 계신 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남아있는 이틀 더, 그러니까 총 2박 3일의 일정 동안 늘 함께 해주시면은 이번 선거 앞으로 기대감이 더 커지시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이제 정말 댓글을 좀 읽어드릴까요? 네네. 예, 댓글을 좀 읽어드리자면은 동훈팡님께서 대표님 목이 완전히 갔네요. 유유. 지금 고생하는 모습이 짠합니다. 애넘파라고 애넘파. 힘을 많이 주셨고요.
예, 그리고 또 뭐 다양한 응원의 목소리가 왔습니다. 또 우리 수진님께서는 대표님 목소리가 가버렸네요. 지금 이렇게까지도 말씀을 해주셨고요. 우리 허문선님께서는 기차 타고 싶다. 얘기를 해서 부러움을 가득 표현하셨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오늘 저희가 이제 다 도착을 이제 거의 했기 때문에 우리 마무리는 다 알고 계시죠? 네. 제가 열정열차 외치겠습니다. 열정열차를 결정합니다. 감사합니다.